자,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 주가에도 그렇게 독일까? 올해죠. 내년이 아니고 이건 작년 기사니까. 그래서 지금 뭐 JP 모건 막 이런 은행들은 뭐 올해 7번 한다, 뭐 6번 한다,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겁을 주는 거고 보통 이제 2번에서 한 3번 정도 하겠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코인 이슈가 2022년도 비트코인 쇼뷰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도 있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적을 거다. 수급이 적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 한 해는 비트코인 뷰가 안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뭐 농사를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른 뷰, 다른 분석,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왜 하는 걸까? 1차원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접속을 안 하셨네요. 돈 걷어드리려고. 맞죠? 시중에 많이 풀린 우리 유동성 달러들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비둘기쇼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인플레이션 잡고 유동성 조절, 물가 잡으려고.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려면 어떤 게 받쳐줘야 될까?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미국 경기가. 기업들 막 기관들 입장에서 금리 인상해 0.25%? 우리한테는 작을지 몰라도 기업들 입장 0.25% 굉장히 큰 수치예요. 1%만 하더라도 1000억에 1%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원 대출해서 1%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기관들 입장에서 수출도 잘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실적 발표 때도 잘 나오고 순이익도 좋고 경기가 일단은 좋아야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기업들, 기관들 다 주저앉고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자,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다. 단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경기가 좋아야 하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그 뒤에 그 립서비스를 붙이죠. 금리 인상, 주가 하락 절대 공식 아니야.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해? 그러면 시중 유동성을 다 걷어들이니까 주식에 들어갈 돈이 적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높이게 되면 대출을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많이 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022년도 올해 뭐 금리 인상을 한 2번, 3번 그리고 많게는 7번, 6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 1994년도 1월달 3%에서 95년도 2월달까지 그래서 한 4년간 한 3%를 올렸는데 증시는 똑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는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는데 나중 돼서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고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3차례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온 거는 한 6차례 정도 됩니다. 6차례 되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하기 전에 가격이 빠지고 뭐 불안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도세, 패닉셀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런 장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바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바닥은 지금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나스닥이랑 굉장히 차트 흐름이 같죠. 뭐 주식시장이랑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주식시장 중에 나스닥, 우리 미래기술주랑 비트코인이랑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증시가 좋아?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올해 롱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시나리오다는 거.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금리 인상을 시행한 연도에 미국 증시가 호황기를 맞았어요. 이게 언제냐? 자, 5차례 금리 인상기 9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30년간 5차례 금리 인상기를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찾아왔었고 지난 5차례 분석을 해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1994년도 2월부터 95년도 7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94년도 1월 3%에서 3년간 6%까지 그러니까 한 3% 정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1월 최고치 4,002에서 4월 3,520까지 떨어졌다. 다시 95년도 12월 달에는 4,034까지.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뭐 약간 상승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상승했다고 또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97년도 3월부터 98년도 9월 우리 IMF 금융위기 터졌었죠. 그때도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상승을 했고 99년도 6월 달부터 2001년도 1월 달까지 이때도 자 상승을 했고 95년도 12월 최고치가 4,030 머물렀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 4% 정도 금리 인상했네요. 근데 이때는 약간 빠졌다가 2005년도 돼서 금리 인상을 다 마무리 짓기도 전에 상승을 했다고. 자,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그리고 2008년 우리 뭐 있었죠? 리먼 사태 있었죠.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2019년도 7월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하는 동안에 오히려 수익률 나스닥 나스닥 평균 수익률이 102.7%, S&P도 62.9%, 다우존스 54.9%, 오히려 미래기술주 우리 비트코인 동일한 차트 102.7% 기록했다는 거. 자, 그래서 94년 1월 3% 요거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6차례 우리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금리 인하했던 거는 1989년도 5월 달부터 94년 2월 달까지, 그리고 95년도 7월 달부터 97년도 3월, 98년도 9월 달부터 99년 6월 달까지, 2001년 1월부터 2004년 6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019년 7월부터 2022년도 1월까지 금리 인하. 요때는 뭐 우리 2020년도 사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는 왜 할까? 우리 금리 인상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럼 금리 인하는 반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11월 0.125%, 125%에서 2018년 12월까지 2.375%, 한 2%, 2.3% 가까이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근데 금리 인상을 하기 전, 한 4개월 전부터 다우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요거 지금 어떤 흐름이랑 비슷해요? 보통 주가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년가량 지나서야 상승세로 전환한다. 보통.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4개월 전부터 하락했다. 금융장세로에서 실적 장세로 매끄러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충격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 장세가 요거랑 굉장히 흡사한 겁니다.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3월 달에 금리 인상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은 1월, 2월 불안해서 계속해서 안 좋고, 그리고 작년 뭐 12월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금리 인상 하기 전 4개월 전부터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빠지고 나서 주가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년가량 지나서야 1년가량 해서 요거 보시면 지금 장세랑 굉장히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장세랑.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투자 자산시장은 과거와 역사의 되풀이다, 반복이다. 코인 이슈가 얘기하죠. 그래서 1월달 역사적으로 6번 있었는데 한 번 빼고 2018년도 그 한 번 빼고 6번, 5번이 1월달 폭락을 맞이했고 똑같이 올해도 7번째 폭락을 맞이했죠. 코인 이슈 영상 그거 보시면 시드를 미리 준비하셨을 겁니다. 코인 이슈를 좀 영상을 보고 아, 저놈 좀 잘 맞네 라고 생각하셨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 미국 3대 주가지수별 평균 수익률이 금리 인상할 때가 금리 인하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였다. 왜? 금리 인상, 경기가 좋아야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좋아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들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고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가 화랑일 때, 좋을 때
시행하기 때문에 증시 성적도 좋을 수 있다는 분석. 자, 이 분석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11월 8일 뭐 있어요? 바이든 중간선거 있죠. 중간선거가 있어. 근데 1월달만 봤을 때 우리 나스닥이 20% 가까이 빠졌어. 11월 8일날 중간선거가 있는데 9월달, 10월달에도 나스닥이 10%, 20% 빠져.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 지지율은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랑 똑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커플링입니다. 미국 증시가 우상향하면 미국 정부 지지율도 우상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도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증시가 우상향했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낮아요. 트럼프가 지금 뭐 정부도 없고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지지율 뭐 이렇게 비교할 게 대상이 없는데도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우리 미국 증시를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왜? 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11월 8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9월 달, 10월 달, 8월 달까지 최소한 6, 7월, 7, 8월은 미국 증시 좋을까 나쁠까? 무조건 좋아야겠죠. 우상향 해야겠죠. 지금처럼 안 좋아. 막 20%씩 빠져. 그러면 트럼프 너 해 그냥. 정부가 뭐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 이야기 안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바이든 중간선거 있기 전까지는 뭐 최소한 7, 8월, 9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좋겠다, 좋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뭐 말씀드렸던 거, 바이든 지지율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시 빠지는 거 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 분석대로 가게 되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증시 뺄 수 있는 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자산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전에 자산시장을 빠지거나. 근데 연준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뭘 선택했다? 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자산시장을 빼고,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이미 금리 인상 한다는 거 알고 있어.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자산시장의 공포 심리라든가 공포감 조성이 덜 된다는 거. 이미 면역 반응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 좋아. 경기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서 상반기에 증시라든가 자산시장 싹 다 빼놔. 그게 언제다? 3월 이전. 1월, 2월. 3월 FOMC 이전까지. 그리고 중반기부터 상승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 요거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이제 막 뭐 1분봉, 2분봉 이것저것 막 다 지금 확인을 하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스닥이랑 지금 너무 똑같습니다. 엊그저껜가 어저껜가 한번 이렇게 나스닥이랑 좀 차트가 달랐는데 그걸 보고 뭐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차트가 바뀌어서 이젠 디커플링이네, 따로 가네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차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뭐라 그럴까 관련 거시적 경제나 이런 것들 뉴스에 인해서 조금씩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 왜? 펀더멘털이 낮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먼저 반응을 합니다. 시장이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오히려 또 반대로 우리 또 기업들 실적이 민감하고 이제 기업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나스닥이 먼저 빠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차트 하루 그거 보고 나서 나스닥이랑 뭐 비트코인이랑 뭐 디커플링 됐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커플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커플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뷰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올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돼. 그럼 비트코인 뷰도 롱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상반기에는 숏뷰다. 코인쇼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하반기 롱뷰 요거 어떤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코인쇼 또 예언 타임 또 나가야겠네요. 연말에 기대해 볼 만한 기사들 뭐 있을까?
쏘세요, 채팅창. 연말에 어떤 기사들을 인해서 우리 세력들이 꼬시기를 할 건지, 기대 심리, 기대감을 지어줄 건지. 연말 기사 똑같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올해 연말. 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된다. 작년처럼. 선물은 됐고 현물 ETF 승인 될 거다. 우리 9월, 10월부터 계속해서 기사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쉐어스, 뭐 바네크 다 선물 승인 그 신청해놓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디지털 달러 얘기 나올 거고. 또 세 번째. 우리 올치님. 중국 베이징 거래소 오픈, 비트 거래 가능. 맞죠?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 요거 나오셔야죠. 중국 비트코인 시장 개방. 요거는 차츰차츰 갈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 중국이 일단은 디지털 위안화로 예금 하게 되면은 이자를 지급한다. 기사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조만간. 보세요. 코인이슈 예언입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이자 지급. 딱 뜨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디지털 위안화로 살 수 있는 예금 받고 이런 상품들 살 수 있는 그런 그 자산 시장 저축 예금 상품들 다 내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거 NFT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놓을 거고, NFT를 이제 지금은 2차 판매가 안 되죠. 수익도 못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풀어주고 차츰차츰 가게 될 겁니다. 중국 개방.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있죠? 우리 또 일론 머스크 형님이 빠지면 안 되죠. 바이든 낙승. 일론 머스크 뭐 있어요? 작년 5월인가요? 우리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을 구매 가능했죠. 결제 가능했고 해서 막 이렇게 인스타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 사는 이렇게 인증도 올라오고 했는데, 근데 환경 뭐 문제 때문에 탄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또 이유로 결제 그 못하게 이제 말을 다시 번복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 다시 비트코인 결제 전기차 살 수 있게끔 재도입한다. 요런 기사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정희님이 2017년도 18년도 또 우리 코인이슈랑 같이 또 들어오신 우리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떻게 빼고,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방송 보신 분들은 빼요, 하락해요, 걱정되고 방송도 안 봅니다. 왜? 무조건 오르고 비트코인 1억 간다, 2억 간다, 3억 간다 그런 방송들은 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승 그 기대 심리를 주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죠. 그런 것들을 다 심어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계속 달려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렇게 해보라고 합시다. 또 좋아하신다는 거. 그만큼 또 밑에서 좋을 수 있는, 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니까. 자, 그런 기사들 하반기에 보시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1등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자, 하반기에는 롱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 요게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이제 공포심으로 받게 되면은, 자, 그리고 또 하반기에 또 어떻게 비트코인이 또 롱뷰 볼 수 있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 한 차례 3월 달에 0.5%, 그리고 뭐 5월 달에 0.3%, 뭐 0.25%, 5%, 0.5%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잡히지 않아.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율을 못 잡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인플레이션율을 뛰어넘는, 물가의 영향을 안 받는 해지 수단을 구매해야겠네? 그래서 그 대체제가 뭐다? 비트코인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항상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좀 막 적거나 코인을 안 들고 계시거나 해서 뭐 2월달 이렇게 좀 두으려고 대기 중이시다, 뭐 그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가격도 좋습니다. 물론 코인이슈는 여기서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도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막말로 이렇게 2월달 좀 슈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알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스타님, 정말로 하반기 끝에 무렵에 기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 규제나 제도가 완전히 잡혀 있게 되면은 언제 승인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물 ETF 승인되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다 빠지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주저앉겠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 뭐 안전, 뭐 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비트코인 담보로 보험 상품들 이런 것들,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현물 ETF 승인이 된다. 근데 올해 연말 정도에는 좀 이른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빨리 되면은 뭐 연말 기대해볼 만도 하고. 근데 뭐 상반기 뭐 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된다 그랬는데 코인 이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지금 뭐 아까 또 기사 보니까 2건을 또 반려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아직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되긴 한다.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연말에 호재 기사 기대해볼 만한 한 거, 디지털 달러 기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디지털 달러가 나오는 거랑 비트코인 상승이랑 뭔 얘기냐? 자, CBDC 영상에 관해서 제가 다뤄드렸듯이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 하게 되면 그걸로 뭐를 한다?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은행, 웰스파고, 시중의 상업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치받고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주고 그런 대출 상품을 내놓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디지털 달러가 발행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연준 입장에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계속해서 이자를 받죠. 이자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그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화폐가 그렇게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은 그 유동성을 잡아야겠죠. 근데 그 유동성을 잡으려면 그 유동성을 받아줄 만한 자산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다? 비트코인, 주식시장, NFT, 메타버스까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이 많은 달러 발행량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를 한다, 막는다, 없앤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트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은 돈을 더 많이 찍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돈놀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왜 많이 벌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이거 경제방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공부하시면은 코인 이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